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요요 다이빙, 특히 이 요요 다이빙이 왜 위험한지, 지금 사실 다이빙계에서 혹은 잠수의학계에서 이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경험적인 것, 이런 이유로 요요 다이빙을 하면 감압병에 잘 걸린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떤 이 다이빙 의학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 그 다음에 많은 문헌을 뒤져보고, 특히 제가 요즘 부천에 있는 세종심장병원 이현종 과장님하고 같이 이 스쿠버 다이빙 이후에 생기는 버블, 그 다음에 그 버블이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냥 오른쪽 폐로 가면 되는데, 아니 폐로 가면 양쪽이 다 가겠네요. 어쨌든 그 버블이 폐로 가지 않고 왼쪽 심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감압병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마 이제 환자 한 분인가 더 하면 이 연구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요요 다이빙이 왜 감압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이거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직도 잠수의학 교과서 같은데 실려 있지는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요 다이빙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것이 요요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뭐 우리말로 요 있다 뭐 이런 건지, 어쨌든 이게 영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요요 다이빙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 다이빙을 현실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검사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이버분들에게 발론티어를 구해서 실제 이 요요 다이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감압병의 빈도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까요? 그런데 이 테스트 다이빙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출판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이 PFO하고 요요 다이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요요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이 다이빙의 저희들이 일반적인 다이빙 계획, 즉 가장 깊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시작하고 차차 얕은 수심으로 천천히 상승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 이 마치 요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비슷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요 다이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요요 다이빙이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들도 꽤 있습니다. 톱날 다이빙이라고도 부릅니다. 소투스 프로필 이렇게 부릅니다. 뾰족뾰족하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 바운스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뛰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요요 다이빙을 필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특히 양식장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업 다이버들이 거의 매번 다이빙을 이렇게 요요 다이빙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프로필의 다이빙을
반복하는 것과 한 번의 다이빙에서 요요를 하는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조사도 이런 커머셜 다이버들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요 다이빙의 위험성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이 다이버들 세계에서 저희들이 그때 사용했던 어떤 다이빙 테이블들이 가장 깊은 수심에서 보낸 시간을 전체 잠수 시간으로 계산해서 걸린 시간, 상승에까지 걸린 시간을 전부 잠수 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이 요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요요 다이빙은 일단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교육했고 사실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마지막 상승 속도 역시 정상 속도 혹은 그것보다 훨씬 느리게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에 과연 컴퓨터도 그것을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많은 다이버분들이 다이빙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요요를 많이 하면 감압병이 잘 생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실험 다이빙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흰 표는 실제로 계획했던 요요 다이빙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나온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윌코 등입니다. 이분들이 스코틀랜드요.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양식장 다이버들을 상대로 최대 수심 16m, 일반적으로 평균 41분, 수면 휴식 시간을 8회 이하로 가진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요요 다이빙을 정말 시켰다기보다 그분들 하니까요. 이분들을 가지고 감압병을 빈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감압병 빈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결론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는 약 77명의 양식장 다이버를 상대로 6년 이상이 진행됐고 역시 총파 검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에서는 결론이 위험성이 없다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해군에서 역시 군대는 용감하고 무식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흰색 도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 해군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친구들에게 이런 프로필의 다이빙을 실제로 시켰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가능할까요? 뭐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13년간을 통해서 23,400명의 다이빙 횟수를 통해서 이것을 했더니 23,400명, 실제로 수심과 시간은 다 이게 무관한 한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23,400명의 다이빙 중에서 다이빙 이후에 감압병이 나타난 것은 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0.038%가 됩니다. 과연 이 23,400명 중에서 9명이다. 이것이 위험하냐 하는 결론은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것 같다라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확정됐던 일반 다이버들, 특히 이런 프로필의 상업 다이버들에서 감압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0.01에서 0.032 최고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0.038, 0.008%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압병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것이 프랑스 해군에서 내린 이 연구 결과에 나오는 어떤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3,400번의 다이빙에서 9번의 감압병이 온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다이빙 프랙티스에서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워낙 현장에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이런저런 어떤 권장을 해드려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압병 빈도가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PFO요. 원형 공개존증이죠. 심장의 좌측 우측에 통로가 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우선 저희들이 이 PFO 검사를 할 때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요. 저희들 심장 안에 들어가게끔 공기와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쫙쫙쫙쫙 섞어서 혈액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액이 이 우측 심방으로 와서 우측 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폐로 가겠죠. 그런데 이 PFO가 있는 분들은 이 공기 버블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가 아닙니다, 다이버를 상대로 이 검사를 실시했고 버블이 넘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또한 실제 다이버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다이빙을 하고 나오는 분에게 바로 초음파를 해서 정말 다이빙 이후에 버블이 생기는가 역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들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때 이 PFO를 검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자, 일단 처음 하강을 시작할 때 압력 평형을 해도 저희들 몸속에는 질소 기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평형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시작할 때 저희들 조직에서 질소 기포가 생성이 돼서 혈류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천천히 상승하면 그것은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폐로 가서 천천히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포가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강을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압력 평형을 해야 됩니다. 이 압력 평형을 할 때 주로 이 발살발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PFO 검사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승을 하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 버블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발살발하면서 그 버블이 역시 이 PFO 검사할 때처럼 좌측 심장으로 넘어가서 감압병이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PFO가 상당히 좀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3,000번 다이빙을 몇 번 남기지 않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거는 감압병이다, 그래서 첨부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상적인 다이빙과 정상적인 상승과 정상적인 안전 정지를 하면 PFO가 있는 사람들이 감압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다가 다시 하강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포는 이미 만들어져서 혈류 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하강하면서 압력 평형을 세게 하면 그 혈액에 들어있는 기포가 좌측 심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좌측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따라서 뇌로 가는 동맥, 척추로 가는 동맥, 폐로 가는 동맥에 들어가서 폐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요 다이빙이 위험한 이유는 이 PFO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PFO는 저희들 정상적인 인구에서 20에서 25% 중에 한 부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는.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런 못된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요요 다이빙은 PFO가 있는 분에게 분명히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이 PFO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이 PFO 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끝나고 한참 지나서 이 사람이 그 감압병 정상에 있었는지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분이 호소하는 어떤 정상들이 제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이것은 이분은 감압병이 맞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PFO가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요요 다이빙 프로필의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는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들 중에서 감압병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경미한 프로필의 다이빙입니다. 정상적인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고도 PFO 있는 분들의 경우는 감압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들어서 그게 의심될 때 그분에게 PFO 검사를 시키면 제 말을 듣고 검사하신 분들은 90% 이상에서 PFO가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FO가 있는 다이버라면 요 다이빙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FO를 시술을 받고 나면 PFO 구멍이 막히게 되고 이럴 때 더 안전하냐? 당연히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시술을 받은 분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어떤 이 PFO 구멍이 막혀서 버블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다시 다시 정상이 나타나고 그분들이 또 버블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일단 다이빙을 계속 해야 되는 분이고 특히 이 다이빙으로 자식들에게 와이프에게 모이를 먹을 것을 구해다 줘야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PFO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다이버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면 되고 비록 버블이 좀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넘기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몸에 힘을 줍니다. 그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빙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요 다이빙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물어보셨어요. 요요 다이빙이 왜 위험하죠? 이렇게. 근데 제가 카톡으로 받은 질문 아직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때 링크를 걸어서 답을 했는 걸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분명히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요 다이빙은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피해소가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